바로 오늘 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 현지 지금 준비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초특급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성을 전체를 다 통째로 비워두기도 했습니다. Oh, Jonathan. Sorry.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초특급 의전을 했던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 만큼 또 특별한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외신들은 황제 의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제단, 천단에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함께 오르는 이런 이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이래서 황제 의전이라고 하더군요. 자, 시대가 바뀌어서일까요? 또 이번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50여 대가 중국 전통 무술을 선보이는 그런 이벤트도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정말 그야말로 초특급 의전이군요. 그렇습니다. 전자 그 황제 의전이잖아요. 그 네. 텐탄 공원이라는 데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하늘에 제를 지내던 네. 그 제단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오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왕으로 대접을 황제로 대접을 해주는 어허.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금성을 2017년에 통째로 비워가지고 정말로 대단한 대접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그 중국의 황자들만 왕만 네.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이제 공간을 허락해 준 거잖아요. 트럼프에게 얼마나 극진하게 그 대접을 한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맞춤형 의전한 거고 네. 두 번째 로봇을 시연하는 것은 네. 중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홍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I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 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1, 2를 다투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한 계기를 삼아가지고 네. 중국의 로봇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황제 의전을 하면서도 중국이 내실을 챙겨서 로봇 산업에서의 역량을 네.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 왕대우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에이펙 회담 때 경주에 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라 왕관 선물했더니 그거 쓰고 되게 좋아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왕이 된 기분을 만끽을 했었죠. 근데 참 역설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노킹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자,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역사는요,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여러 대통령들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전환되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핑퐁 외교라고 그래서 네. 1970년 초반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가 이제 그 재정립 때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미중 관계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21세기 들어서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 발전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지시형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결정을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로 국가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푸는 그러한 해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네. 정상 외교가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21세기 닉슨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어허. 의도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와중에서도 경쟁할 건 하지만 네.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부분을 한다면 아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미중 관계를 재정립한 아하. 21세기의 대통령은 오바마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닌 다 트럼프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상외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이 양 정상의 만남. 이번에는 또 다른 아주 큰 동기가 하나 있죠. 바로 이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카드를 이 두 정상이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방중으로 역사에 어떤 기록이 될지 가장 관심은 경제 관계도 경제 관계지만 이란 전쟁 문제 해결이겠죠. I wouldn't say Iran is one of them, to be honest with you, because we have Iran very much under control. Do you think President Xi can help and contribute to a deal with Iran?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to be honest with you. They're defeated militarily. 이번 트럼프의 방중을 두고 외신들을 오늘 아침에 쭉 읽어보니까 역시 트럼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중에서는 무역 문제만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외신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다른 외신은 이란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인 거는 맞다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둘 다 맞는 예, 얘기군요. 그렇지만 이제 현안이 이란 전쟁이고 미국이 중국 도움을 받아가지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중국이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네.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겨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전쟁이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면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든 경제적인 네. 압박작전을 강화하든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We'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Xi. It's going to be, I think, quite amazing. He's been a friend of mine. I've gotten along with him very well over the years. 习近平主席将同特朗普总统就事关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1기인 2017년 이후에 약 9년 만입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의전을 받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이후에 텐탄 공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곳이 가지는 의미가 중국에서는 좀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직접 다녀오신 적이 있다 그래서 문성무 센터장님.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글자 그대로 텐탄 공원인데요. 명나라 시대의 영락제가 이제 착공을 해서 이후에 증축이 돼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웅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삼겹 처마의 모양이고요. 황천상제라고 하는 위패가 있는데 이게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시황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이 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두 황제가 하늘에 기원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는데 물론 그걸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 자금성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정상회담 장소와 멀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도 상징성이 높은 그런 장소를 함께 가는 장소로 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은 꼭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는 장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50대가 쿵푸쇼를 선보인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로봇 지금 50기가 저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저곳이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텐탄 공원입니다. 저기서 저렇게 풍푸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일각에서는 이번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저 로봇 공연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보면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과 특성을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자금성에서 그때 이제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거기가 황제들이 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황제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뭐 그런 급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텐탄에 간다는 거는 하늘과 이어지는 곳이다.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색 좋아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최고의 어떤 자리 좋아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를 가면서 당신이 여기에 어떤 있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제 감성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아마 치밀하게 트럼프의 성향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휴머노이드 공연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쪽에서 보면 쿵푸 그런 걸 보여주면서 중국의 어떤 발전한 휴머노이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예. 아마 저런 거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자, 우리는 전통과 현재의 어떤 기술력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여주면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저런 거 미국 가서 워싱턴에 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 어쨌건 저런 형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전통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아마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회음벽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두 정상이 회음벽 앞에 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벽이냐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벽을 타고 저렇게 소리가 전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귀를 맞대고 벽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영종 기자님, 네. 가능성 있을까요? 네, 저기 하려면 좀 약간 이벤트성의 뭔가 연인들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이제 그런 장면을 연출해주면 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겠죠. 예. 저게 이제 티엔단 주변을 둘러싼 이런 담장입니다. 한 193m가 되고요. 높이가 3.7m나 되고 보시면은 벽면 안쪽이 매끈하잖아요. 대리석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100m만 떨어져도 사람 얘기 잘 듣기가 어려운데 그죠. 이게 원형으로 약간 갇힌 모양이 돼가지고 저렇게 벽에 그런데 바짝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면 그게 이제 대화를 하면 그 벽면을 타고 건너편에 있는 한 뭐 100m 넘게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소리가 상세히 들린다 해서 뭐 에코월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아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번에 시진핑 또 트럼프 정상회담이 기존의 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외에 또 돌출 변수로 나온 이란 의제까지 있어서 그렇죠. 양쪽이 좀 소통에 또 대화에 어떤 뭐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음벽이 아마 소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관세도 있을 수 있고 이란 문제 또 대만 문제까지 양 정상이 나눠야 될 대화가 꽤 많은데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발을 하고 내일 저녁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2박 3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 중에 6번 정도 만난다라고 합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6번이면 꽤 자주 보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저 일정을 보면 이제 첫날 도착해서 하룻밤을 쉬고 14일 날 환영 행사, 정상회담, 금방 보신 텐탄 공원 방문, 국빈 만찬까지 4번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15일에는 양자 간의 티타임도 있고요. 업무 오찬도 있고 이렇게 모두 합치면 6번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일부러 아마 촘촘하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9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이고 국빈 방문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리 준비차 경제 관련 장관이 서울에서 이제 미리 합의사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미국과 중국 간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현안 문제, 이란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 문제까지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뭔가 여기서 이 협력의 장을 만들고 그걸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또 미국을 방문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셔틀 같이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내일 저녁에 베이징 도착하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저희가 관심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